네, 안녕하세요. 라이엇 게임즈 최종윤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되게 재미있어 보이는 세션들이 다른 방에서 진행되던데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꼭 무언가 얻어가시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별 내용이 내가 배울 거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주제로 나중에 무료 강연이라도 할게요. 오늘은 결제 페이지를 개편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용성 테스트, 기능 선정 같은 건 이론은 다들 쉽게 접하는 분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시겠지만 멀게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컨텍스트와 함께 방법을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라이브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라이브 개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와서 되게 좋았는데 먼저 다른 분들 발표를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나누는 내용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참가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작년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라이브 서비스에서 재미있을 만한 내용은 다 대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개념 설명을 주제로 잡았는데 그런 게 진짜 재미없기가 쉽거든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하지 않게. 정말 힘들었고요, 준비가. 그리고 시간이 짧았습니다. 50분이 사실 긴 시간이 아닌데 내용을 전달하려면 비유도 많이 해야 되고 생략하고 싶은 부분도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L2 세션을 이번에 하게 됐고요. 결제 페이지 개편권을 소재로 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어디에 초점을 둘지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선정 과정, 왜 하게 됐나?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조직마다 이런 거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용성 테스트와 같이 구체적이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작년에 그 라이브 서비스 발표 들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때는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힘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L2로 힘을 빼고 이론적인 배경 설명하지 않고 편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면서 시간 계산 한번 해보고 제가 사용성 테스트와 기능 선정 두 개 다 제목으로 넣은 게 잘못이라고 느꼈거든요, 사실. 네, 제목에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기능 선정에 대해서도 약간은 다루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신 분들께는 미리 사과를 드려요. 라이엇 게임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입니다. 한국 사무실은 이중 퍼블리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플레이어 경험을 중시하고 직원들 스스로가 게임을 진지하게 즐겨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인데요. 내부에서는 전사적으로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프로덕트 오너란 말을 항상 사용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 전체 과정을 리딩하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외주사 개발 관리나 사용성 테스트 기능 선정 같은 건 직접 했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를 라이엇 게임즈에서 하기 전에는 라이엇 게임즈의 라이브 프로듀서를 했었고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KTF 같은 몇 개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UX 전문가가 아니고 발표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성 테스트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용성 테스트나 UX는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고요. 특히 PM은 일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유명한 책 제목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PM은 Making Things Happen. 일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뭐든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데
여러 UX적인 요소하고 기획적인 요소, 사용성 테스트 같은 건 좋은 IT 서비스를 만드는데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왜 했냐? 리그 오브 레전드 RP를 구매해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겠어요? 아, 예, 있으시군요. 그러면 다들 아실 텐데 예전 RP 구매 페이지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디자인 전문가들이 많으실 테니까 일단 기분이 안 좋으시죠? 네, 이 페이지가 LOL 서비스를 한국에서 오픈하고 3년간 막대한 돈을 플레이어들이 사용하던 그 페이지입니다. 법률 고지 사항이 팝업으로 나타나고 PG상 모듈 팝업이 그 위에 또 나타나고 기술적인 설정에 따라서 저 위치나 순서가 달라서 안 보이는 데 나타나기도 하고 결제 완료하면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결제를 하기에 괜찮은 곳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고요.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제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선택했고요. 수단을 금액을 선택했고 저 밑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바로 갔습니다. 이렇게 빨리 잘 하는 이유는 결제 과정을 다 알고 있는 QA분이 가이드로 녹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페이지에 처음 오면 이렇지 않죠. 네, 지금은 저 ARS 번호를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PG사 결제 모듈이 떠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브라우저상에서 결제를 할 때 결제 경험 자체가 안 좋고요. 그것만으로 화가 나는데 저 뒤에 있는 라이엇 게임즈의 결제 페이지도 더 화가 나게 만드는 페이지였어요. 네. 이건 잘하는 분이 하신 거고 그냥 일반 개발자분이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해보라고 요청을 드려서 일단 뒤에 있는 저 잠깐 나온 페이지 느낌이 안 좋으셨죠? 저 페이지는 제가 아모모 페이지라고 이름을 붙인 페이지인데 이름이 없던 페이지라서 사내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잘 진행을 합니다. 수단을 선택하고 금액을 선택하고 문화상품권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죠. 저는 이 페이지에 처음 오는 유저분들의 경험이 이쪽에 가깝다고 봤거든요. 개발자분들이 이걸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한번 해보면 됩니다. 네, 왜 하는지는 보셨고 그래서 뭘 했나 바꿨습니다. 한국 서비스 오픈 시부터 3년간 사용한 그 페이지에 대한 대규모 개편 작업이었고요. 개발자들 관점에서는 작은 개편 작업일 수 있지만 플레이어 관점에서는 큰 개편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초에 한번 개편을 완료했고 아이템 선정은 완료 시점 기준으로 한 1년 정도 전에 이미 완료했었습니다. 이제 페이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규모 개편 직전에 첫 화면이거든요. 다들 보시면서 생각을 하실 테니까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 페이지를 봤을 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피싱 사이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겼잖아요? 게임 안에 있는 로고가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는 사실 한번 소규모 개편을 해서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선택한 게 잘 보이긴 합니다. 가시성은 확보가 됐죠. 근데 이 이미지들이 작성하신 분 입장에서는 만족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나는 적절한 이미지를 잘 넣었고 다 다르게 생겼다. 유저 입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이걸 선택하는데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멋있어 보이지만 도움은 안 되고 있었고요.
직관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용자 동선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이 체크박스를 누르고 이렇게 가야 됐거든요. 이런 동선은 기본적으로 쓸 수가 없죠. 기본이 좋지 않은데 결제를 하려면 어렵고 오래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색상은 어둡고 글씨는 읽히지 않고, 그리고 결제 시에 클라이언트에 뜨는 화면인데요. 개편 이전의 화면이 이거였습니다. 뭐 같으세요? 오류 화면. 오류 난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근데 오류 화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결제할 때마다 이 페이지가 나왔는데 실제로 초기에 급히 오픈을 준비하다 보니까 있는 이미지를 그냥 가져다 쓴 다음에 프레임까지 이대로 뒀던 거죠. 오픈한 다음에는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이 화면은 개편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나요? 보시다가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 않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그냥 바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선 거니까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UX 전문가도 아닙니다. 결제 메인 페이지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개편 이전엔 이렇게 생겼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문제를 찾아본 걸 기억을 하시죠? 먼저 이미지. 이제는 저처럼 들어갔다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피싱 사이트 같아 보여서 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결제 수단 선택하는 부분. 유저들이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선은 한 방향으로 진행하면 끝나게 바뀌었습니다. 색상이나 가독성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결제 종료 화면인데 전반적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이 잘 보이도록 바꾸는 게 목적이었고요. 동영상으로 개편을 완료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좀 화가 나지 않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편 프로젝트의 목적은 뭐였는지 또 달성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공적이었고요. 제 입장에서는 돈을 내면서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플레이어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사실 돈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돈을 내면서까지 즐기는 이런 플레이어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사용성을 개선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좀 더 결제량이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긴 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프로젝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걸 개편한다고 결제량이 늘었는지는 사실 평가할 방법도 없어요. 결제량은 예쁜 스킨이 나와야 늘거든요. 저걸 예쁘게 바꾼다고 얼만큼 늘었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빠르게, 쉽게, 기분 좋게 하자. 결제 경험 개선이 목적입니다. 성과를 어떻게 비교했냐면요. 사용성에 초점을 두었거든요. 매출이 아니고. 그래서 개편하기 전 그리고 개편한 다음 매출액이 거의 똑같은 날을 비교를 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똑같은 매출이 나던 날 결제 수단을 클릭한 횟수가 3분의 1 정도도 줄었습니다. 그 이전의 유저들은 무언가 200% 더 클릭을 해야 됐었다는 거고요. 페이지 이탈률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스텝의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체 플로우를 비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첫 페이지에서 이탈하는 비율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22% 정도 됐는데 1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높은 수치죠. 근데 더 찾아야 되겠지만 한 번의 개편으로 9% 정도의 이탈률이 줄어들었고, 저 유저들 중에서는 회사에 불만을 가지는 유저도 생겼을 거고,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는 유저도 생겼을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구체적인 개선 과정에 대해서 잠깐이 아니라 나머지 시간 전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용성 테스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먼저 여러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거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프로젝트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적정량에 필요한 기능만 배치하는 것. 사용성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주제 10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겠죠. 기능이 많으면 사용성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절대 명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사실 저는 만들면서 이 정도면 잘 만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테스트 결과는 어땠을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어떤 단계가 있는지 이제 간략히 나눠봤고요. 기능 선정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추가 개발하고 이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이 과정이 없는 프로젝트들도 종종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QA를 하고 운영계획을 세우고 오픈을 하죠. 다른 프로젝트들도 병행하고 있었고 각 부분을 맡은 담당자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길었고 전체적으로는 대략적으로는 각 스텝별로 한 달 남짓 걸렸습니다. 전담팀이 이런 걸 진행한다면 스텝별로 2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뒷부분에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기능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능 선정을 아주 크게 나눠도 이 두 가지로는 나눠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러한 배경은 다 업계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다 생략할 수 있어서 두 강의가 좋네요. 네. 요구사항 수집은 크게 이런 개념으로 했고요. 사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지나고 나서 정리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용성 테스트 제일 유효했다고 보고 관련된 내부 직원들과 토의를 했고요. 고객 불편사항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가능한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먼저 사용성 테스트 왜 했나요? 일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제 생각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테스트를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니까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참가자분들에게 기존 페이지에서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결제를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하나하나 다 멈춰 세우면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금 이 글씨 읽으셨냐? 안 읽었다고 하죠. 가독성이 안 좋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이 테스트 구성에 대한 정보를 잠깐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업계 분들이기 때문에 추가한 페이지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했는지 알고서 들으셔야 각자 판단하시기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추가를 했습니다. 먼저 테스트 방식인데요. 이런 걸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거는 모더레이터가 있는 1대1 랩 테스트죠. 이 두 가지의 중간 형태를 채택했습니다. 1대1 랩 테스트는 참여자 간 토론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부분에는 참여자 간 토론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포커스 그룹은 토론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제 안 해본 사람한테 RP 구매 페이지에 대해서 토론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는 사람끼리 만나도 이렇게 U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 참가자가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 화면을 보지 않고는
서로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지를 않고 중간쯤 되는 애매모호한 걸 했고요. 그룹별 크기는 그룹당 3명에서 5명 정도로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명에서 8명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게 집중하기 좋은 것 같고, 회사에 있는 그냥 작은 회의실에서 해야 돈이 들지 않고, 그리고 해보니까 4명이면 굉장히 충분했습니다. 이런 구조였는데요. 회의실 책상에 한쪽에 키보드 마우스 두고, TV를 두고, 실제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유저가 마주보고 앉고요. 저는 옆에서 모더레이팅을 하고 나머지 참가자분들이 저렇게 옆에 앉아서 화면과 사용자를 다 보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집중력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제법 유지가 잘 됐고요. 테스트 대상은 4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내부 직원과 외부 플레이어, 그리고 헤비 결제 유저와 결제를 하지 않던 유저. 이거는 데이터를 보면은 그룹을 나누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는. 일단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은 저희 고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대 분이 잘 쓰는 페이지를 만들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내부 직원과 외부 플레이어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한 이유가 있는데, 먼저 굳이 내부 직원과 테스트를 해서 좋은 점은 첫 번째로는 제가 진행하는 테스트의 완성도를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짰는데 진행을 한번 해보면 구멍이 막 보여요. 내부 직원과 진행할 때는 내가 이런 걸 빠뜨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스크립트를 수정해서 외부 플레이어하고 할 때 잘할 수 있고요. 코너 케이스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외부 플레이어하고는 몇 번을 진행해도 가장 메이저한 이슈들만 눈에 잘 보이고 코너 케이스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던지 클레임을 들었던지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흔히 겪지 않는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직원들에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의견을 많이 물었거든요. 그게 제가 원하는 업무 방식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걸 한다는 사실을 잘 알리고 관심을 끄는 데 좋습니다. 테스트 길이는 한 명당 태스크 하나 진행하는 거, 앉아서. 1시간을 넘어서면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남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더 지루하기 때문에 태스크 끝날 때마다 자리를 바꾸면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4분이 들어왔으면 한 분이 하나의 태스크씩 4개의 태스크를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진행자가 길어지면 더 힘들기 때문에 길이를 1시간 남짓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여러 팀을 할 때는 꼭 중간에 쉬시길 바랍니다. 다음 요구사항 수집 부분인데요. 이제부터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내부 직원들하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을 이제 가져다 보여주고, 저 사이트들은 UI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법률적인 동의사항 처리하는 게 너무 불편해 보여서 이런 동의사항이 꼭 필요한가? 어떤 사이트를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넘어간 데도 많던데 이런 얘기를 EA팀도 불러서 했고요. 부서별로 원하는 점도 들었습니다. 요청사항, 불편사항 다 들었고요. 고객 불편사항을 조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문의 분석, 통계 분석, 설문조사 각각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결제하는 사용자들이 많네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금액 수단을 계속 설정해야 될 것 같네, 지금은. 이런 생각은 결제 통계를 분석해야 할 수 있겠죠. 고객 문의를 보면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존 페이지에서 금액을 잘못 선택하네. 설문조사를 해야 결제 수단을 왜 선호하는지 알 수 있죠. 재미있는 거 하나는 문화상품권을 선택하는 우리 10대 고객들 중에 많은 수가 내가 저 돈을 썼다는 걸 엄마가 알 수 없어서 문상을 좋아한다. 재미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 왜 해야 하는지 다들 아실 테니까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넣으면
망합니다. 결국 들어간 건 요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아까 보신 결과 화면을 보시면 저게 있다는 걸 못 느끼신 것도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분들이겠죠. 어떻게 해야 많은 걸 넣고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기능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 일반적으로 보는데 다들 잘 아실 테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약 생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싶었습니다. 색약 유저들도 쓸 수 있는 결제 페이지. 영문 페이지에 대한 지원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글을 못하는 분들도 쓸 수 있는 결제 페이지. 근데 하나는 넣었고 하나는 안 넣었어요. 혹시 왜 그랬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시간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둘 다 좋은 기능인데 좋은 기능인지가 아니라 쓰일 기능인지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효용의 문제죠. 만들었는데 안 쓰면은 뭐하러 만듭니까? 색약 생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기능이었어요. 에로헬은 게임 모드 안에도 색약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린 색약인 유저들이 하는 게임이기를 원하고 이 게임에서 쓸 아이템들을 상점에서 사기를 원하죠. 영문으로 가면 저희 게임 계정을 만들려면 일단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돈을 가지고 상점에서 아이템을 사야 되는데 상점도 영문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요. 한글 클라에서. 그러니까 영문 페이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보면 결제 페이지에서 소환 서명이나 RP 소지량이 보이지 않아서 결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넣어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는 제일 큰 문제인데 RP 결제가 클라이언트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 창이 뜨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둘 다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RP 결제를 클라이언트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RP 소지량은 들어갔는데 이렇게 현재 클라이언트가 어도비 에어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는 액티브엑스가 지원이 안 돼서 넣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 항상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사용자를 다 봐야 된다는. 기술적으로 관심이 없으면은 저것부터 만들고 딴 거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는 진행이 안 됐겠죠. 프로젝트 범위 설정하는 이런 이슈도 예시로 몇 개만 보겠습니다. 결제 내역 수신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가? 저도 안 쓰고요. 대부분은 안 쓰는 기능이에요. 제외하고 싶은 시나리오인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예전에는 이 결제 스텝에 제일 좋은 위치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UX적으로 안 쓰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전제를 놓고 디자인을 하자고 했습니다. 안 쓰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은 저기는 넣지 않겠다. 실제로 넣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고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말 다들 고민을 하시거든요. 결제 금액 및 수단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주는 방법. 사용자의 정서는 어떠한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건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저만 주장했던 부분인데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보니까 먼저 특정 결제 수단만 사용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당연하죠. 휴대폰 좋아하는 사람 휴대폰 계속 쓰고 거기에 더해서 특정 결제 금액만 선택하는 사용자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제일 비싼 것만 계속 결제하는 유저라든지 저게 가격 대비 RP를 제일 많이 주거든요. 또 어떤 유저는 9,900원만 계속 결제합니다. 만원짜리 문상으로만 사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제 금액 수단을 선택해주는 게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부분인데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저들이 미리 선택되어 있는 걸 보고 싫어하지 않겠냐. 나의 과거 결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 근데 결제 기록은 당연히 기록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유저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냐면
테스트를 해봤죠. 네. 기능을 선정할 때 줄이고 싶은 니즈도 있고 늘리고 싶은 니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기능은 줄이고 디자인과 레이아웃 동선은 전부 다 새로 변경하자라는 거였고요.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말고 사용성 테스트하고 오픈한 다음에 A/B 테스팅하고 그렇게 고쳐나가면 되니까 중요한 것 위주로 빨리빨리 과감하게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다 끝내고 개발이 잘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는지 사용자들이 만족할 결과물이 나왔는지 확인을 했죠.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먼저 테스트를 진행했고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1차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던 때 UI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도였고 그래서 문화상품권, 휴대폰, 신용카드 세 가지 결제 수단에 대해서 2번씩만 결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라이브 오픈되어 있던 페이지에서 테스트를 한번 수행하고 바로 연달아서 우리가 새로 만들고 있는 페이지에서 테스트를 수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상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메이저한 시나리오는 그거에 더해서 결제 수단과 금액을 초기에 설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유저들이 느낄 수 있게 하고 이거에 대한 질의 응답을 했고요. 큰 방향은 이제 성공적이었는데요. 심각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결제 수단 및 금액을 인지하는 속도가 기대보다 느렸어요. 빠르긴 했지만. 그리고 문화상품권 결제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오른쪽 아래에 취소 버튼이 있었는데 이 취소 버튼이 닫기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이전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초기화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거의 이제 오픈을 하면 안 될 정도의 이슈라고 느꼈거든요. 난 잘한 줄 알았는데 사용성 테스트를 하기를 잘했구나.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 메이저 이슈가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보완을 했는가. 저 이슈를 잘 설명해주고 여러 부서와 토의를 했습니다. 디자인 팀장님과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은 메일이고요. 회의도 하고 메일도 주고받았고요. 결제 금액을 선택된 금액하고 수단을 인지하는 속도가 기대보다 느렸어요. 왜 그런지 저는 옆에서 보다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 흐린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디세이블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정보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상에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택된 거에 색을 반전시키자. 그냥 생각해보면 되게 하면 안 되는 일이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토의를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알기는 쉽지 않아요. 또, 다른 색을 사용하자. 흰색과 빨간색이 아니라.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지켜보면 전반적으로 의도한 대로 유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 기대보다 이 부분에서 인지하는 것만 느렸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굵기를 더 두껍게 바꾸고 폰트를 좀 더 키우는 거였습니다. 취소 버튼 동작하는 부분, 이전 초기와 닫기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토론을 많이 했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거는 저 버튼이 없으면 사용성에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 토론을 오래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테스트를 해보면은 기대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면 저 색상이 이제 진해졌고 테두리가 굵어졌고 이 폰트가 커졌습니다. 취소 버튼이 없어졌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사실 취소 버튼을 쓸 일이 없어요. 이쪽을 진행을 하다가도 위에 거를 그냥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나가고 싶으면은
그냥 닫기 누르고 나가면 되고, 그리고 결제 알림 메일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걸 진행하다가 이게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눈길조차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빼버렸고요. 두 번째는 이 기능이 뭔지 몰라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 다시 고민해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메일로 메일이 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설정해 놓은 메일을 써주면은 보더라도 바로 이해를 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 테스트 시에 실제 휴대폰 결제하던 것 중에 일부를 편집했는데요. 현장에서만 더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7,200원 결제해 주십시오.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으신가요? 맞습니다. 저 부분에 사실 뭐 한 5초에서 10초 사이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 상단 중단을 보면서. 현장에서만 더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아이 트래커를 쓰지 않아도 이 부분 동작을 하려고 준비할 때 이렇게 눈을 찌푸리고 고개를 앞으로 빼는 게 보여요. 유저가. 이번에는 그 수정한 결과를 반영한 2차 테스트인데 동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단과 중단을 클릭할 때 유저의 행동이 어떤 속도인지를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 페이지를 처음 본 유저니까 1, 2초 정도 멈춰 있는 거는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그 시간을 빼고 나면 이전에는 5초에서 10초 걸리던 게 지금 액션들이 한 3초 이내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본 다음에. 이렇게 바뀐 거고요. 문화상품권은 혹평이 나왔는데 이게 로그인한 다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 봤는데 부족 금액 9,500원. 좀 아쉽긴 한데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결제 금액 9,900원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유저가 해야 할 액션은 충전을 하는 건데 이 와이어프레임을 그린 기획자는 100% 이거를 유저가 바로 누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의문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유저들이 정말 어디를 누를지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꾼 내용은 사실 요 두 개의 색상만 반전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UI를 바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컬처랜드 페이지에 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문화상품권 한 장을 충전해서 그 결과가 바로 반영되게 바꿨습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충전하는 기능을 안 넣었냐면 당시 컬처랜드가 제공해준 API가 충전과 동시에 결제하는 API밖에 없었어요. 충전 따로 결제 따로 하는 건 만들어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은 뭐 플레이어들이 이걸 못 쓰겠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문화상품권 결제를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바로 금방 만들어주셨어요. 컬처랜드에서. 네. 이게 이제 테스트 이후에 바뀐 겁니다. 문구 같은 경우에 뭐 캐시 충전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장 충전 이렇게 유저 입장의 문구를 바꿨고요. 이제 여기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게 됐고 충전하고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색상을 바꿨고 새로 고친 버튼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로그인을 했는데 이미 잔액이 충분해서 충전할 필요 없이 바로 결제하면 되는 화면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꾼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상에서 유저가 그냥 잘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새로 거친 버튼만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취소 버튼을 뺐기 때문에 이걸 본 다음에 유저가 금액을 바꾸는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게 정말 문제인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휴대폰 테스트 동영상 일부만 편집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전체를 보시면 몇십 분 동안 헤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발표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만 편집을 했어요. 네,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이제 한참 고민하며 머뭇거립니다. 저걸 눌러도 되나? 자기가 아는 걸 먼저 누르고요. 그냥 결제하면 되나? 안 되네. 금액을 바꿔봐야 되나? 예, 뭐 이런 거죠. 네. 저분 나중에 결제 알림 메일 버튼도 막 누르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결제 알림 메일 그 UI 변경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이 설정 창도 UI에 직관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놨더니 유저들이 기대보다 헤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룩앤필은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유저가 실제로 쓰니까 이 버튼을 먼저 누르면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를 먼저 바꾸고 이걸 누르면 변경이 되는 건지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다는 건 안 좋다는 그 시그널이죠. 그래서 저렇게 바꿨습니다. 현재 이메일이 떠 있고 새 이메일 페이지가 떠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데 익숙한 유저들이니까 변경 버튼을 안 해두니까 이러면은 모두 다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두 번째 테스트도 진행했고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첫 번째 테스트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개선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싶었지만 첫 번째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캐시 결제라든지 아까 보셨던 아모모 페이지 변경사항 이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성공적이었고 가장 큰 이슈는 아모모 페이지를 잘 바꿨다고 디자인팀이 작업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좋지 않았어요. 화면은 다 안 좋았어요. 네. 사용성 테스트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팀에게 제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다음에 디자인팀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온 페이지입니다. 내부 회의에서도 이제 저를 비롯해서 좀 뭔가 이상한데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디자인팀은 확신이 있었어요. 너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만족한 훌륭한 페이지다. 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잘 보이고 이 페이지를 볼 때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기분이 좋다. 근데 이제 사용성 테스트를 하니까 명확히 이게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럭스 눈가 너무 무서워요. 다이애나 얼굴 좀 지워주세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 테스트 진행할 때 디자인 팀장님을 제가 모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한 번은 꼭 보시자고. 그거를 보시더니 바로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용성 테스트의 위력이죠. 내부에서 토의를 하는 것보다. 네. 직접 보시고 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페이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팀의 디자인을 전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제를 하고 나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 보면서 기분 나빴으니까. 두 번째는 결제 후에 유저들이 클라이언트에 돌아왔을 때 빠르게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버튼이 잘 보이고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 있어야겠죠.
이제는 그 목적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 메인 페이지에서 바뀐 부분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클릭하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 이런 부분에 이제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더 큼직한 똥들을 치우고 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꿨고, 이때는 빨리 오픈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바꿨고, 오픈한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A/B 테스트를 했고요. 이런 것과 지표가 이쪽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지표가 아닙니다. 사용성 지표입니다. 이거하고 이거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부분은 클릭을 빠뜨려서 결제하기를 눌렀을 때 오류가 나타나는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었어요. 이쪽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결제 완료 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선 2차 사용성 테스트 때 한 가지 의견만 나왔습니다. 이 광고가 보기 싫다. 그때는 테스트용 페이지라서 아무 이미지나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유저가 저거 보기 싫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 페이지 찍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받고 이런 디자인 가이드를 정했습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여기에 넣는 그림은 이러한 포맷과 룩앤필을 맞춰야 된다. 네,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하나라도 받는 게 목표라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런 거예요. 결론이라기보다 저의 메시지인데, 라이브라는 건 사용자 관점에서 근성 있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답이 항상 어렵거든요. 사용성 테스트는 이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평가하기 굉장히 좋고, 사전조사할 때도 유용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고민해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거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다들 안 하시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제가 있던 곳에서도 다들 안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보증하는데요. 제가 게임 회사에 오기 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펙에 대해서는 진짜 완성도를 자부할 수 있는 오피스를 개발한 조직이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스펙을 쓰는 프로그램 매니저였는데, 혼자 기획을 완성도 높게 하려고 보내는 시간에 비하면은 사용성 테스트는 정말 가볍고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한 달 고민할 거 이거 이틀 준비하고 결과 분석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하자는 거죠. 네. 상표 보셨겠지만 저는 미적 감각이 없습니다. 비싼 툴도 쓰지 못했고요. 외부 업체를 끼고 사용자를 모으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혼자 기획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이건 재밌습니다. 라이엇 게임즈 채용 중이고요. 무슨 일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거 보겠습니다.